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작거나 협소하거나 제한적이지 않다. 진리는 주장한다고 해서, 아니, 주장에 주장을 거듭한다고 해서, 혹은 주장과 반론을 거듭한다고 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야지만 비로소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을 뿐이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 한 번 삶에 대한 끄적임. 오늘은 437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오늘도 4시에 일어나서 똑같이 이렇게 끄적이고, 오늘 좀 양이 많아요. 이렇게 끄적이고 있고요. 오늘부터 읽고 있는 책은 괴테와의 대화를 잡았습니다. 이제 뭐 러시아에서는 도스토옙스키나 아니면 뭐 톨스토이가 있고, 또 프랑스에서는 뭐 얼마 전에 읽었던 까미나 아니면 뭐 사르트르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작가들, 니체부터 해서 쇼펜하우어, 많은 뭐 스토아 철학자부터 쭉 읽었는데, 제가 괴테를 읽은 적이 없어가지고 괴테 관련된 예를 들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니면 파우스트 이런 책을 좀 읽고 싶었는데, 어떤 책을 먼저 읽을까 하다가 이 에커만과의 대화록을 담은 괴테와의 대화. 이 에커만이 이제 괴테의 말년에, 괴테가 이제 한 70대 정도인 거죠. 1823년부터 1832년까지 에커만이 이제 괴테랑 한 1000번 정도 만나면서 계속 매일 일기처럼 대화록을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은 거를 쭉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으면 괴테의 어떤 생각들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먼저 집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처음 접해서 읽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겨우 요만큼 읽었거든요. 근데 이게 일기처럼 그날그날 적는데 하루하루의 어떠한 그 주제가 정말로 많은 거를 담고 있어가지고 천천히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읽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어디부터 읽어도 뭔가를 느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내용을 막 제가 정리를 해서 몇 개 핵심 내용만 딱 얘기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제가 이렇게 필사하고 느꼈던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걸 들었을 때 이 내용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게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요 내용들, 제가 필사한 것들을 조금 읽으면서 제가 느껴지는 감정들을 최대한 뭐 짧게 읽고 최대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이 담고 싶어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이게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한다고, 진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순간, 무언가 그것을 덧붙이는 순간, 내 의견을 덧붙이는 순간 진리가 한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진리라는 거는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설명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가도라고 하는 순간 그게 참된 도가 아니다. 진짜 명가명 비상명, 이름을 붙여지는 순간 그게 진짜 참된 이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도덕경의 내용과 똑같은 맥락을 하는 걸로 시작을 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릿말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이 에커만이 괴테를 만나면서, 괴테라는 사람은 정말 다면성을 지니고 있더라. 그래서 어쩔 때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결국엔 그걸 종합해야지만 되더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중간중간에는 상반되는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총합해서 의미를 받아들여야지만 진리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라고 머릿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괴테라는 사람은 어떤 방향에서 보더라도 다른 색을 반사시키는 다면체의 다이아몬드와 비슷하다. 다이아몬드는 다면체로서 각각의 빛을 다르게 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괴테는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가 만나는 인물에 따라서 다양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에커만은 얘기를 머릿말에서 하면서 이 대화록을 시작을 합니다. 에커만이 처음에는 뭐 자기가 자라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거기서도 느껴지는 점은 있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1823년에 괴테와의 만나게 되면서 쭉 이제 얘기가 시작되거든요.
너무나 좋은 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예술은 빵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술도 빵을 해결할 수 있어야지만 예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예술을 한다는 거죠. 막 이런 것도 느꼈고, 기술적인 것은 숙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무언가가 내가 진짜로 잘하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예술을 하면서 생계까지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막 이런 문구들도 있거든요. 우리 막 그런 건 많이 느끼잖아요. 아, 쭉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나는 문구들.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문학이나 미술 같은 것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따라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막연한 욕구나 동경이 생겨날 일도 없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좋은지도 몰랐기 때문에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걸 동경할 수도 없었던 거죠. 좋은 걸 봐야지만 그것에 의해서 어떤 동경하면 부러움이나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 시골에서 도시 생활을 보지 못하면 도시 생활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정말 막 뭐라 그럴까? 도시에서 막 복잡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에서는 못 느끼지만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없는 거랑 똑같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인스타에서 정말 좋은 거를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 부러운 감정이 느껴지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욕심내고 싶어 하고. 근데 결국에 그걸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도 약간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막 그래서 깨달았다. 화가가 되려면 좀 다르게 시작해야 한다. 자기식대로만 고집한다면 헛수고할 게 분명하다. 뭔가를 배우려 할 때 자기만의 고집만 하게 되면 한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여기서는 교우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여겨요. 독일 사회도 이때가 봉건 사회, 봉건주의가 좀 지나가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 그 후에 유럽에서 막 이렇게 어떤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들이 막 이제 사회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 독일에서도 그런 거가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귀족에 대한 상류 사회에 대한 모임들이 항상 이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하이젠베르크도 그랬고, 저 이때 읽으면서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부럽게 느껴졌던 건 하이젠베르크도 그랬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 그 교우들이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 교우들과 경쟁하고 교류하고 토론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좀 더 확장하고 구체화를 시키죠. 그런 것처럼 이 상류 사회에서 보면 이 괴테도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상류라는 표현보다는 좋은 사람들을 옆에다 많이 두려고 노력했다는 것. 그래서 자기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자기보다 더 다른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계속 대화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똑같이 또 하게 됐거든요. 칸트도 매일같이 매주마다 모임을 했죠. 그리고 칸트는 예를 들면 3명에서 8명 사이까지, 그리고 하루에 꼭 산책하는 시간, 이런 것들 루틴을 딱 정해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런 모임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책 모임을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얘기하고, 저는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책 모임을 꼭 만들고 싶어요. 매 주마다. 주에 한 번씩. 그거는 제가 해야 될, 지금 바로 조만간에 시작할 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무튼, 사람, 교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느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쭉 이렇게 읽으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어, 인간은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충동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정말 이 말들 너무 좋은 말들. 내면에서 솟구쳐 오르는 충동이 지향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정말 우리가 막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근데 우리 막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아까 빵을 해결해야지만 예술을 하는 것처럼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다가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자기가 솟구쳐 오르는 충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자기가 선택해서. 그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렇게 살고자 지금 계속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노력하는 건데, 아무튼 그러다 보면 자기 만족도 있고 막 자기 자존감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한계에
아이고, 그 인간이 현재의 씨를 뿌리면 미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뿌린 씨앗에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거나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라고 해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현재에 무언가에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 날마다 현재를 염두에 두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을 한결같이 신선한 기분으로 다룬다면 무언가 좋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는 않는다네. 현재를 진짜로 신선하게 뭔가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현재 노력을 하면 그게 이제 미래의, 현재 씨앗이 돼서 미래의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로 빨리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였죠. 아까 기술적인 것을 숙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무언가 열매를 맺으려면 씨앗이 자라나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근데 그 시간이라는 건 결국 현재에 묶여 있는 거니까. 와, 이거 너무 저는 정말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은데 빨리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젊을 때는 사물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인데 대작은 그 다면성을 요구하고 있었지.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자네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표현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걸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미래에 큰 계획을 세워가지고 크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 능력은 그렇지 못한데 현재 큰 거를 대작을 막 만들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내가 잘하는 것부터 작은 것을 꾸준하게 성공하다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여러 가지 다면성을 지니게 됐을 때 그때서야 대작을 할 수 있다. 작은 것부터 하라는 거죠. 아, 사람들은 고대 건축물, 독일 건축술에 대해서 그것들이 특별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어난 것으로 생각을 한다네. 이제 우리 건축 작품들을 엄청 막 대단한 것들을 보게 되면 와, 이거 막 진짜 갑자기 그게 생겨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꽃을 눈앞에서 마주치게 되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엄청 대단한 걸 딱 만났을 때 우와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하지만 식물의 비밀스러운 내면의 삶이라든지 미묘한 힘들의 움직임과 함께 꽃이 점차 피어나는 과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작품을 대하게 되지.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 말일세. 그 결과물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떠한 대단한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전에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를 바라보면 그 작품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현재 미래에 표현하는 현재의 그 시자처럼 현재가 꾸준하게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미래에 큰 걸 만들어내는 것처럼. 근데 그게 결국 큰 대작도 결국에 현재 사소함에서부터 쉬운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성공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루틴을 통해서 작은 성공을 반복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와, 이 괴테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다 정말 막 까뮈도 그랬고 사르트르도 그랬고 뭐 진짜로 뭐 쇼펜하우, 니체도 그랬고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괴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시를 썼을 때 그 시를 보면서 이 에커만이 느꼈던 거예요. 그 시는 계속해서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언제나 출발했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것은 반복되며 이 세상에 단 한 번만 존재하는 건 없기 때문일세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이게 어쩌면 니체의 영혼회귀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니체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은 어쩌면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심연 위의 다리를 건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극복하는 존재. 인간은 극복하는 존재로서 영혼에서 영혼으로, 순간에서, 현재라는 순간에서 영혼으로, 순간이라는 또 순간이라는 그것까지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심연 위의 다리. 심연이 고통과 고독과 막 그런 많은 그 위의 다리를 건너는 존재. 영혼에서 영혼으로. 근데 이 순간 영혼이라는 것, 이 순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이니까. 순간에서 순간으로 이어지는 그 심연 위의 다리를 건너는 존재가 인간이다. 와, 이거 너무 멋있는 말 아닌가요? 결국에는 그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 순간의 찰나에 살아가는 우리.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력과 속력에 의해서 속도에서 변화하는 우리는 이게 시간이라는 게 일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정말로 각각의 시간이 다르게 존재하는 우리는 다중우주, 이 나만의 우주, 수많은 우주 속 안에 중첩되어 있어 존재하는 이 세계. 와, 나만의 우주가 있는 이 우주에서 이 순간과 순간, 시간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기 참 어려운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정말로 뭐라 그럴까, 뭔가 막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로 이 니체도 그렇고, 이 괴테도 그렇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 평행우주, 뭐 미치오 카쿠, 아니면 뭐 진짜로 그 까를로 로벨리의 진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막 이런 것부터 막 너무나 많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얽힘의 관계,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서도 막 이렇게 막 요즘에 양자역학으로 인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많이 이제는 나왔잖아요. 아이고, 시간 너무 많이 나갔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그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정말 증명이 돼가고 있죠.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이 순간과 의식에서 존재하는 이 순간과 의식에서 존재하는 이 순간 사이를 건너가는 존재. 니체의 표현이 막 떠오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여행을 하는 동안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여행, 이 삶이라는 여행에서 정말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한다. 아까 막 충동, 막 피어나는 충동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하고 싶고자 하는 솟구쳐 오르는 충동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후회가 없다. 정말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선택을 해야지만, 선택한 삶을 살아야지만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야지만 인간의 존재의 가치가 생긴다. 그리고 후회가 없다. 근데 이 괴테도 약간 후회한 것 같아요. 75년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진정으로 즐겁게 보냈노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끊임없이 돌을 밀어 올리려고 애쓰면서 그 돌을 영원히 굴리고 있는 것과 같았네 라고 자기의 75년 평생의 삶을 비유를 하거든요. 시지프 신화에서 돌을 밀고 올라가는 것처럼 괴테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또 이 순간에는 괴테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죠. 우리의 삶을 75년, 내 삶을 75년 뒤돌아봤을 때 끊임없이 돌을 밀어 올리는 것과 같았네. 계속 현재에 계속 충실하면서 살았던 거죠. 너무 저는 그 의미가 확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에 또 그것도 막 문구가 있었는데, 어떤 무의식 내지는 본능으로서 사물을 서술하는 방식을 실러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문구가 있었거든요. 어떤 무의식 내지는 본능으로서 사물을 서술하는 방식. 요게 저는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95%의 대중들이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누르면 반응하는 것처럼. 설득의 심리학에서 나온 것처럼. 대중들은 그냥 자기만의 의식이 없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게 무의식 내지는 본능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동물의 삶처럼. 인간의 욕구에 충실하게 되면,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하게 되면, 그게 어쩌면 누르면 반응하는 것처럼 내 의식이 필터링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행동하게 되면 약간 그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자기만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한계가 주어질 수 있죠. 물론 그 삶도 자기가 선택해서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살게 되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걸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이 문구가 확 저한테 들어왔는데, 결국엔 내가 의식적으로 내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 그래서 자네는 그 방향만 고수하면서 언제나 현재에 밀착해 있게 모든 상태, 그래, 모든 순간이 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일세.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영원성을 대표하는 것이니 말일세. 그래서 큐티는 마치 자자한 명성, 높은 지위란 인생에서 좋은 것일세. 하지만 내 모든 명성과 지위로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그들의 견해에 대해 침묵하는 것뿐이었네 라고 얘기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견해에 침묵하는 것이었다. 자기의 어떤 명성과 지위가 올라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결국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다. 근데 그 들음으로 해서 내 지식도 또 넓어졌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또 느꼈어요. 와, 이 괴테와의 대화. 겨우 요거 조금 읽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이라는 걸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모든 결국에는 경험한 만큼 진짜로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느끼는 게 한계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고전들이 정말로 좋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이에 맞게 20대 읽을 때, 30대 읽을 때, 40대 읽을 때, 60대 읽을 때 느껴지는 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니체를 저는 지금 한 2번 읽었는 것 같은 3번 정도 읽었나? 자라투스트라를 또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읽으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이러한 고전들은 느껴지는 게 너무 새로운 것들이 계속 다가오거든요. 끊임없이. 이 괴테와의 대화도 아마 저에게는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읽으면 그렇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는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조금 약간 선비처럼 가리키는 듯한 그런 느낌, 종교적인 걸로 자기 본인은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생활을 못했으면서도 그런 거를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했고,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조금 너무 침울하기도 하고 너무 뭐라 그럴까 조금 막 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부분도 약간 알고 있는 약간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고, 까미는 또 너무 절실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계속 뭔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이 괴테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초월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75세 나이대 대화들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모든 것을 이제 경험하고, 이제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식을 기반으로 경험한 것들이 워낙 쌓이다 보니까, 그냥 되게 뭔가를 많이 초월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들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조금 다가오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읽고 있어요. 저의 또 인생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끝까지 읽어봐야겠죠? 양이 좀 많아요. 이게 지금 1권이고, 저는 이제 민음사 좋아해가지고 민음사 거를 읽고 있는데, 요거랑 다음 또 2권이 또 있거든요. 요것도 아마 또 한 보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천천히 괴테를 느끼면서,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까메를 읽었을 때도 너무 많은 것들을 반항하는 인간부터 시지프시나부터 이방인, 패스트 뭐 이런 것 까미에 대해서 이해하면 할수록 뭔가 제 삶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고 싶고 제 삶을 어떤 기준점을 삼고 싶은 것들이 막 생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괴테도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저의 삶에 뭔가 진짜로 방향성이나 아니면 어떤 이정표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재밌게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너무 길게 찍어버렸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이제 연휴의 끝이네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가치 있는 하루, 그리고 새로운 경험하는 하루. 경험을 해야지만 그게 진짜로 내 의식으로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라서 저는 항상 새로운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정말 즐거운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